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죠.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얘기했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계획이 광역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개 이상을 묶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묶게 되는, 2개 이상을 묶게 되는 그 곳을 먼저 정해야죠. 그렇잖아요?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묶을 건지 C하고 D를 묶을 건지 그 도시부터 먼저 정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알아주셔야 될 게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있죠.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도시가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 2개를 묶어요. 그럼 관할구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관할구역이 다를 때 특별시장과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묶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할게, 내가 지정할게 하면 피 터지게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어차피 관할구역은 2번째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 기억나시죠?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도 밑에 있는 시군, 이게 바로 도시잖아요. 도시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가 누구죠? 첫 번째 서열이 되는, 첫 번째 서열이 국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할구역이 다르면 무조건 누구? 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도 관할구역 있죠. 같은 도. 같은 도라고 하는 거 뭐냐면 도도 다른 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 2개를 묶었다.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를 묶었다. 그러면 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도라고 해서 같은 도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청남도고 이건 충청북도잖아요. 그럼 이게 묶을 땐 다른 걸로 봐야 된다. 그러면 국장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도라는 건 충청남도 내에 시하고 군이 있을 거잖아요. 충청북도 내에 시하고 군이 있잖아요. 왜? 시군도 하나의 도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을 묶을 때는 그건 같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 밑에 있는 시하고 시를 묶었어요. 다른 도, 충청남도에 있는 시와 충청북도에 있는 시를 2개를 묶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장이 해야지.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다르면. 그런데 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같은 도 관할구역에 있는 곳을 묶으면, 지정하게 되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국장과 도지사 2명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기본 틀을 비구속적인 형태가 될 때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게 바로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게 비구속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한다? 수립을 해야죠. 어떤? 수립권자가 이런 계획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립을 하면 이때 수립 절차를 거쳐서 수립권자가 수립을 할 건데 기본적인 틀을 짤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 계획할 때는 하게 되겠지만 광역도시 계획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죠?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립 절차와 승인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 계획을 우리가 뭐 한다? 세우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 보죠. 수립 절차부터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난 뒤에 수립 절차는 뭐가 있느냐면 제일 먼저 그 광역계획권에 있는 기초적인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적인 조사. 이 기초적인 조사는 절대 생략할 수 없다는 거.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기초적인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 하죠?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건데 하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 개최도 생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지방 그 관할 구역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 들어야 뭐 예산도 그렇고 뭐 이게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지방의회 의견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다 해당하고 난 뒤에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 관할구역에 대한 수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광역계획에 대한. 그게 바로 수립이 되고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겠죠. 그럼 수립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수립한 걸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냥 바로 승인하는 게 아니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게 돼요. 그 관할구역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협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겠죠. 그 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한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승인권자가 뭐죠?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죠?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승인하고 난 뒤에는 자, 승인되었습니다 하고 공고해야죠.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열람 기간에, 공고하면 주민들이 와서 됐구나 하고 열람할 거잖아요. 그 열람하는 기간을 얼마 준다? 보통 14일 정도 두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30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앞잘 따서 기공의협심, 그렇죠? 기초조사할 때 기, 그리고 뭐 공청회 부분에 공, 그리고 의견 청취, 그리고 의 해가지고 기공의협심.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항상 의협심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공은 몰라도 의협심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러니까 심의를 먼저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고 심의한다는 거. 그리고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심의한다는 거.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수립권자가 이런 수립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하는데 누가 수립을 하느냐? 자,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쳐 있는 경우 있죠. 광역도시니까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칩니다. 시하고 도를 걸쳐가지고 지금 광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광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2개 이상을 하는 게 광역이니까 당연히 시도가 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걸치고 있는 시하고 도지사, 시장과 도지사, 시도지사가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수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내 해당되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으면 그 2개의 시장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또는 뭐 옆에 또 경기도가 있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뭐 하면 돼요?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수립합니다. 그럼 수립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립했으니까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니까 2번째 서열이니까 위에 있는 누구한테? 첫 번째 서열인 국장한테 당연히 승인권자가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언제? 3년 이내에. 됐나요? 3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같은 도 관할 구역입니다. 같은 도 관할 구역에는 시하고 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뭐죠? 시장 군수가 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데 시장 군수는 위에 누구한테 받아요? 도지사겠죠. 3년 이내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3년 초과했는데도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취소할 수 없는 게 시도 부분에 하겠다고 지정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시도 부분에 대해서 뭐 해줬던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죠? 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는 거. 그럼 직접 수립해서 승인도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지사죠. 도지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도지사가 직접 한 것은 별도로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지사도 일종의 뭐죠? 승인권자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뭐 했죠? 요청을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시하고 도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요청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 시도가 2번째 서열이니까 첫 번째 서열 국장한테 요청했겠죠. 그럼 국장이 와서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립을. 그래서 보시면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는 거. 되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도지사한테 요청했겠죠. 그럼 도지사가
서로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시장 군수 데리고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시장 군수가 협의가 됐어요. 시장하고 군수가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도지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어차피 너희들 협의 이거 다 한 거지? 그럼 내가 알아서 이거 하면 되지?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도지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지사가 바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나 그 다음에 수립 기준을 만들 때, 이런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을 만들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게끔 돼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수립권자를 보시면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된다는 거. 수립권자를 전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포인트 네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체계도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체계도. 기본계획도 뭐죠? 기본적인 틀을 짜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죠? 수립을 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것은 전부 다 수립, 그리고 뭐죠? 승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틀을 짜는 거, 광역도시계획도 기본적인 틀을 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본적인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비구속적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일 때는 수립하고 승인 받으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죠? 구속적인 형태, 계획을 세우고 결과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그렇죠. 그때는 수립이 아니고 안을 올립니다. 입안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결정하게 되고 그 안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게 돼요. 자, 수립 절차 부분인데 수립권자가 이것도 수립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안 했잖아요. 근데 기본계획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수립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건 일일이 국장이 원래는 다 승인을 해줬는데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뭐죠? 확정이라 그래서 권한을 두 번째 서열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또는 승인 절차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럼 수립 절차부터 먼저 보면, 수립 절차를 할 때는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한 군데예요.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뭐죠? 두 개 이상을 묶어놓는 광역계획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본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그 기본계획 부분에 기초적인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기초적인 조사를 해나갈 때 토지 적성 평가, 토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재해 취약하지 않은지, 재해 취약성 분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이걸 만약에 실시했다,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청회 개최를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이제 수립 절차 끝났기 때문에 수립을 하면 됩니다. 수립권자가 수립하면 되고, 수립을 할 때 수립 기준은 누구죠? 국장이죠. 뭐 둘만 할 것 없이 기준하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든 기준 잡는 건 전부 다 누구다? 국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립권자가 그 기준에 맞춰서 수립을 하면 이제 승인받아야 되죠. 그때 이제 항상 협의합니다. 의협심, 협의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한테 심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죠? 확정이나 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공고하면 되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누가 수립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수립하는 자는 도시죠. 도시군입니다. 도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시군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에 대한 장들이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장들이, 도시군 계획의 장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수립권자가. 그래서 원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위에 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서열이기 때문에 위에 첫 번째 서열인 국장이 원래는 이거를 승인해줘야 돼요. 근데 그 국장이 이거 일일이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죠? 아유, 두 번째 서열한테 너희들한테 기본이다. 너희들 해라.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한다? 그죠? 승인권자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직접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뭐 한다? 확정한다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런데 시장 군수는 세 번째 서열에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권한까지는 국장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지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수립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수립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고 수립에 포함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수립에 제외된 대상은 누구냐? 일단 수도권이 아니고요. 광역도시와 경계를 같이 아니하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 있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군에 속하더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상위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수립되어 있는 시군. 그러니까 뭐냐면 광역도시 계획이나 그 다음에 뭐 광역도시 계획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역도시 계획의 상위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립 포함 대상은 관할 구역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그 지역 여건상 원래는 A라는 도시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역 여건상 바로 인근에 있는, 그렇죠? 인접해 있는 지역 부분을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 일로 출퇴근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쪽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원래는 광역도시 계획이 돼야지만 2개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도시만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옆에 부분 인접지역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전부나 일부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오늘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체계도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체계도는 자, 아까 얘기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계획이, 실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수립이 아니에요. 큰 틀을 잡는 거는 수립이지만, 수립이고 승인받지만은 이거는 뭐죠?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안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안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뭐죠? 입안 절차를 거칠 때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입안하고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결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결정 절차 부분은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쭉 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 입안 절차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초조사죠. 모든 부분이 기초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은 들어가는데 기본 계획은 여기 두 개까지만 들어갔죠. 근데 관리 계획은 여기에 환경성 검토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뒤에 가서 나와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 의견 청취는 원칙적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략이 될 수 있냐면 기밀을 유지해야 될 게 국방상 뭐 이런 상, 그리고 경미한 사항일 때는 굳이 주민 의견 청취 안 해도 돼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합니다. 안을 올리죠. 그럼 안을 올리면 이제 입안 자체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입안을 할 때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원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이 아니고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광역도시 계획하고 할 때 같이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동시에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하고 이제 결정 절차를 할 때는 항상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에 이런 식으로 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지기도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있죠? 용용지기도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걸 뭐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도면화 시켜야 돼요. 문서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그 해당되는 지역 부분에 지형 도면에다가 바로 고시를 합니다. 그럼 고시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즉시 효력이 뭐하죠?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에요. 지형 도면에다가 나타내는 순간에 지형 도면 고시 안 하면 안 나타나죠. 지형 도면 고시하는 순간에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동시에 그곳에다가 알받기도 해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개발을 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해당되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예 다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존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입안을 하는 입안권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입안권자를 봐야 되는데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있고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있는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이죠. 그러면 도시군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시군 계획장.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된다고. 그러면 관할구역의 장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안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죠. 결정은 누가 하죠? 아까 얘기했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그렇고 관리계획도 그렇고 두 번째 서열인 경우는 자기네들이 뭐죠? 입안을 하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관리계획에서는 어디는 아닌데 기본계획에서는 아닌데 관리계획에서는 원래는 세 번째 라인 있죠. 시장 군수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결정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시장한테는 권한을 준 거예요. 대도시시장, 너는 좀 권한을 줘도 되겠다.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권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입안을 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부분의 계획장들 있죠. 그 경우일 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뭐한다?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 군수, 대도시시장 말고 시장 군수는 자기네들 결정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사히서. 근데 도에 해당되는 건 도지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에 해당되는 것도 시의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거쳐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도시시장은 자기네들이 뭐죠? 입안을 해서 결정까지도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시도지사 똑같이. 그런데 일반적인 시나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은 시장이나 군수는 권한이 없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그렇죠.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할 때, 그러니까 토지상의 형태만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세웠을 때 건물의 입체적인 형태까지, 인면적인 형태까지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건물이 뭐냐면 블록 형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발되도록 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 건물 쭉 올라가 있고 여기 건물은 또 밑으로 내려가 있고 색깔도 다르고 하면 그 지역 자체가 도시가 어떻게 돼?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건물이 개발되는 곳에 묶어가지고 이 건물들의 입체적인 부분에 미간이나 뭐 있는 것들 전부 다 같이 뭐죠?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때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시하고 군에 있는 관할구역장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입안을 할 때, 입안을 누가 했다고요?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다고요. 입안을 하면 그거는 결정을 누가?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그러면 무조건 그럼 시장 군수가 하느냐? 그게 아니고 만약에 특별시장이 뭐 했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어느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여기 노원구다. 노원구를 묶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렇죠.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이 결정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뭘 거쳐서? 협의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시장 군수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도지사가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큼만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다음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광역도 아니고 하나의 도시만 해야 되는데 시군이 걸쳐 있어요. 그럼 도 밑에 있는 시군이잖아요. 그럼 시군이 걸쳐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위에 있는 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죠. 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결정이 아니고 입안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입안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도 도지사가 입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당연히 국장이 입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쳐 있는 겁니다. 시도. 시도는 위에 있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지사 부분이 입안한 것은 당연히 뭐죠? 도지사 부분이 결정을 하게 되고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 개발을 제한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자체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개발 제한하는 건 누가?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는 시도지사가 해도 돼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는 거.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경우는 국장이 할 수는 없죠. 국장 친구, 옆에 누구?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트 5번째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권한권자 부분하고 전체 체계를 봤는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입안을 할 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는 주민이 입안할 때, 입안권자 입안할 때 이거 해주세요 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일 때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도 주민이 입안할 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 개량도 주민이 입안할 때 주민이 입안하는 게 아니고 입안권자 입안할 때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이거도 주민이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것도 주민이 뭐죠? 입안할 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할 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 5가지 부분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지구 부분에 해당되는 대체된 거, 지구단위 기구 대체된 용도지구,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이렇게 하세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건 뭐예요? 용산기지입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사항은 뭐예요?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죠? 뭐라고요? 용산기지입니다. 입지가 용산기지 또는 용산기지입니다. 이렇게 돼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다고요? 용산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 사람만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지구 단위로 대체된 용도지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 면적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공유지는 당연히 제외하죠. 자기네들 사유지만 가지고 했을 때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반시설이 제일 넓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제일 넓습니다. 얼마? 5분의 4.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얼마요? 3분의 2.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전부 다 3분의 2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입안권자한테 뭐 했어요?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하면 입안권자는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엄청나게 궁금해할 거잖아요. 왜?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45제, 4호제 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이내에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줘야 돼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 뭐 부동산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죠. 1회 한해서 며칠? 3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비용은 이게 되었다. 이제 됐다. 그러면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도시군, 포인트 5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여기 부분까지가 해당된다는 거.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포인트 6번째, 기초조사 등의 생략 가능 사항입니다. 기초조사나 토지적성평가나 환경성 검토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 위치하면 도심지에 위치하면 개발이 벌써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는 개발을 해야 될 곳이에요. 개발을 해야 될 곳이니까 기초나 토지적성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면적이 얼마 안 될 때, 작을 때에게 이거밖에 안 돼, 2%에 미달하는 경우일 때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가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뭐 개발에 대한 부분이 뭐 크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10m 이상 돼야 개발을 해나가고 뭘 할 건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거의 개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래 할 때 받았을 거니까 대체한 거니까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뭐 할 때 해제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초조사나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모두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고 지금 나오는 밑에 거는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 5가지는. 그래서 보통 물어볼 때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제시해놓고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다? 땡? 아닙니다.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땡? 아닙니다. 이거는 5가지는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토지적성평가도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한번 한 거예요. 했으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면 이거는 개발이 되는 상태인데 토지적성평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 것은 개발이 되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부분에 또는 시설부지라는 것은 그 여건에 맞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우리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이거는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구나.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게 개발 사업. 그리고 개발 제한. 됐죠? 개발 사업, 개발 제한의 기반 시설. 됐죠? 개발 사업, 개발 제한.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고 개발 사업, 그리고 개발 제한, 기반 시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훨씬 편하죠. 왜?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6번 포인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6번 뒤부터 7번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암기장에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프린트도 설명드리겠지만, 프린트 또 나가겠지만은 암기장도 같이 좀 가지고 오셔서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는 암기장 부분 있죠. 그 암기장을 여기까지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뒤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